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 것은요, 염증성 장질환이 우리 한국인에서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들 중에 얼마나 앓고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묶어서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크론병 같은 병을 앓는 연예인들이 소개되고 하면서 이제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형제의 병이지만은 약간은 다릅니다. 크론병은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이 소화기관에 어디든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점막, 약한 살이죠. 안쪽에 소화기관이 약한 점막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근육, 깊은 곳까지 염증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 전체에 일어날 수 있고 또 깊은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크론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을 앓게 되면은 대개 이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요, 복통이 일어나고 소화관에 염증이 일어나니까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통과 설사를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셋기를 만들어서 염증이 장내로 퍼지게 되면은 발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복통, 설사, 발열이 큰 세 가지 중요한 증상이 되겠고, 외국인 환자와 달리 한국인의 환자들은 이 항문에, 크론병 환자들이 항문의 치루, 셋길이라고 그러죠. 염증이 심해져서 기를 만드는 이 치루의 빈도가 많게는 한 50%까지 보고가 돼 있어서 이 서양인 환자하고는 다른 임상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말씀드린 크론병과는 약간 다르게 대장에만 발생합니다. 대장. 그래서 이름이 궤양성 대장염이고요. 이 점막, 약한 살만 발생을 하지 염증이 깊이 근육까지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범위에 따라서는 이제 항문 끝부터 병이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증상으로 제일 흔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혈변, 피가 나니까 맨 처음에 알게 되고요. 이 염증이 심하니까는 직장 점막이 민감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을 참지를 못하고 후다닥 화장실을 찾게 되는 대변 절박증, 또 대변을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또 가고 싶은 후중감, 혈변, 대변 절박증, 후중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흔한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왜 생길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살아온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식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고 환경 오염도 생기고, 그러던 와중에 이 몸에 어떤 유전적인 소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적 유해인자를 만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총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런 미생물의 변화를 또 이상신호로 파악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인자가 모여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궤양성 대장염은 약 지금 한 33,000여 명 정도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고요. 크론병은 17,000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크론병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는 이 서구 수준까지 더 많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는 희귀병으로 되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흔한 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아주 바닥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아주 발생률이 낮았는데요. 0.34명, 10만 명당 0.05명 이랬는데 201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명당 한 4.6명, 3.2명으로 큰 폭으로 빠르게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것인데, 2005년도에 한 30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던 궤양성 대장염은 2014년 5년 만에 한 70명 가까이 2배 이상 유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크론병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한 11명 정도, 11명 정도로 보고되던 것이 2014년도의 유병률은 무려 36.7명으로 아주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염증성 장질환은 불행히도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삶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평생 삶의 동반자로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수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병의 재발이 반복되면은 장관의 손상이 자꾸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수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보다 다양한 경과를 미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했다가 점차 안정을 찾는 환자들이 반 이상 되지만은 지속적으로 활동적인 경과를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드문드문 질병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은 이 크론병에 비해서 보다 예측이 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적절하게 염증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실 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보시면은, 대학장연구학회에서 환우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63%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인해서 학업, 업무, 가사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삶의 질이 극도로 나빠진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 병이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석이나 휴가, 조퇴와 같은 문제들이 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삶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 병이 생기는데, 보시면은 이런 휴가, 조퇴, 결석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33%의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병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알고 톡투요 행사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사회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보시면은요, 저희 센터에서 건강보험 공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국내 연간 의료 비용이 불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는데, 2010년도에 한 300억이 안 되던 것이 한 5년 만에 600억 가까이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환자 1인당 의료 비용도 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서 환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비의 폭이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러한 국가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김효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질환을 극복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러한 질병들을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정확한 치료로 이어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